역시 새롭게 국립군산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마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특히 농촌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군의 보건지소는 산서와 버남, 계남, 계북, 천천 등 모두 5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다 보니 3명의 의사가 5곳을 돌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의정 갈등으로 인해 한 명이 충남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파견을 갔고 한 명은 병가, 나머지 한 명은 연가를 가서 오늘 하루 장수의 보건지소에 근무한 양방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연가를 내셨어요. 오늘은 안 계시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병가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늘 같은 날 이 지역 주민들은 읍내로 나가 보건소나 의원을 찾거나 인근 남원, 임실로 병원을 가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언제부터 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고 진료를 하신다면은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부 병원으로 가고. 현재 전북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162개 공공의료기관은 최소한 192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70여 명이 적은 121명뿐. 전국에서 경북, 전남, 경남 다음으로 부족한 인원이 많습니다. 또 전문의 숫자에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4만 5천여 명에서 8,600여 명이 늘어 1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2,900여 명에서 90여 명이 늘어 6분의 1인 고작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경북, 전남 다음으로 났습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붕괴 현실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대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건 비전을 좀 해서 지자체장이 좀 책임지고 그런 의사들을 좀 초빙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난 2월부터 불거진 의정 갈등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지역의 의료 현실은 더욱 참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게 이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런데 도내 학교 건물의 설치율을 살펴봤더니 10%도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수학교와 기숙사의 경우에도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50년 된 도내 한 특수학교입니다. 교실과 복도, 곳곳을 둘러봐도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복도에 놓인 소화기가 전부입니다. 특수교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도 사실이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건물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7%인 310곳에 그칩니다. 전국 평균인 10.6%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설치율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2026년까지 전체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급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특수학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 해서 26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지난 3년간 도내 학교에서는 한 해 평균 8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전북 지역 소방공무원의 한 끼 식사비가 4,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A소방서의 한 끼 급식 단가는 3,920원으로 전국 19개 표본 소방서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인천의 H소방서는 6,887원으로 전북의 A소방서보다 75%나 높았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한다며 소방청은 급식체계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지역 현안과 문제점들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번 국감에 오르는 전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변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 이어 올해는 국토위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전북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2년 연속 국감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면서 예타까지 통과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행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관련 사업들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전북 의원들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것처럼 보상을 요구하겠다며 나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별받고 있거든요. 차별받고 있는 지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생각이고요. 메탄가스 폭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사고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리사이클링 타운의 지배 주주격인 태영건설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감에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인력을 줄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사고가 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걸로. 누수와 각종 기기 결함으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명을 얻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러 대규모 하자 사태에 대한 원인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청년 농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청년 임차농들이 애로사항 없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부수를 좀 완료하고 또 보상 문제도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거보다 주요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수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경찰청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 중심지역 관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은 7개 군지역이 시행 대상이 된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치안 공백이라는 낙인을 하나 더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심지역 관서제는 파출소와 지구대 두세 곳을 통합해 중심지역을 기반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형태여서 전국에서 농사노촌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을 전하는 문화향 시간입니다. 도자기의 고장 남원에선 남원 국제 도예 캠프가 한창입니다. 도자 아트페어부터 세계 11개 나라 작가들의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최효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아한 곡선을 따라 이어지는 새하얗고 매끄러운 표면. 바람이 지나가고 물이 솟구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작가는 하나의 물결 모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Because wind and water are both symbolic for Chinese people, for the Chinese culture. So it's very abstract, but I'm trying to use a sculptural form to express my feeling. 오묘하게 노란빛과 초록빛을 내는 연잎과 그 옆을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 액체 상태에 점토를 부어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기법을 통해 연잎의 주름까지 섬세하게 살아납니다. 연잎에 물이 고이게 되면 넘치거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중용을 표현하고자. 남원 국제 도예 캠프에선 다양한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달 항아리부터 현대적인 조형 기법을 더한 작품까지 모두 11개 나라 125명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도예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계 작가들의 작품이 새로운 영감을 선사합니다. 작품이 이제 유약이 되게 흐름성도 좋고 색깔도 예뻐가지고 복숭아처럼 예뻐서 저희도 한참 쳐다봤어요. 세계 도자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일까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7일부터 올해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에 10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65억 원,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등 315억 원입니다. 한 기업은 최대 13억 원까지 평균 2.68%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육성 등 도내 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귀여인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개발과 어촌 관광 활성화 등이 담긴 5대 전략 1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7,900억 원이던 해양수산업 생산액이 오는 2030년이면 1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시군과 생산자 단체 등 24곳에 방역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축산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모레 오후 3시 대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K리그 33라운드 최종전을 치릅니다. K리그 9위인 전북과 10위 대구와의 승점 차는 2점에 불과해 강등권 탈출을 놓고 접전이 예상됩니다. 전북은 최근 치른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또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28번째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44명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노인의 날은 경로 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